31번부터 보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상담 초기에는 상담실을 방문한 이유를 탐색하고 내담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되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고 내담자의 강점과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뭐라고 하나요? 네, 내담자에 대한 이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초기에는 상담 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 전문성과 매력과 신뢰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관심 기울이기, 적극적 경청, 내담자에 대한 수용과 존중, 공감적 이해, 진실한 태도, 구체화 등 이게 뭘까요? 네, 촉진적 상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촉진적 상담 관계 형성에 집중해야 하고요. 상담자가 이제 상담의 진행 방법, 방향성, 상담 목표 정하고요. 그쵸? 상담 회기 안내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하는 이게 뭐죠? 네, 구조화. 네, 구조화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내담자와 합의를 이룬다고 되어 있죠.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구조화가 아니라, 네. 그래서 32번 보시면 중요한 거 한 번 더 나왔죠. 상담이 초점을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뭐죠? 네, 구조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초기가 이렇고요. 이제 중기로 넘어갑니다. 33번 보시면 상담 중기에는 표현되지 않은 감정과 동기, 무의식적인 자료 등을 밝힐 수 있는, 자, 뭘까요? 예, 심층적 탐색입니다. 심층적 탐색과, 그 다음, 뭐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죠? 내담자의 자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담자의 자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생활에 있었던 주요 경험 및 사건들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또 뭐 과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새로 인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고 통찰을 바탕으로 자, 내담자의 소망과 욕구가 반영된 변화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34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상담 중기에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부분을 상담자가 발굴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뭐죠? 네, 심층적 공감입니다. 여기 써있죠? 심층적 공감. 내담자의 뭐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해 상담자 자신이 보고 관찰한 것을 전달하며 상담자가 이제 행동 관찰을 했고 이제 내담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이제 전달해 줘야 되겠죠? 이런 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모습과 변화를 지지하는 것을 인정적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현재의 모습과 변화 과정을 교정해주고 새로운 모습과 변화를 격려하는 것을 교정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세 개 들어갈 말이 다 피드백이라는 거 아시겠죠? 피드백 주기. 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불일치와 모순 등을 상담자가 기술해주는 이게 뭘까요? 네, 직면인데요. 일명 돌직구, 후려치기입니다. 직면을 상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담도 있습니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잘못하면 내담자에 대한 처벌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충분한 라포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상담에서는 직면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일치와 모순을 상담자가 기술해주는 직면이 있고 내담자의 문제와 염려에 대해서 새로운 참조 체계를 제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새로운 참조 체계, frame of reference라고 돼 있습니다. 자, 새로운 참조 체계. 이게 들어가면 무조건 해석입니다. 해석은 뭐다? 가설이다. 그쵸? 자, 내담자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 등이 있습니다. 자, 35번 보세요. 상담 중기에 내담자는 상담에 대한 뭐가 일어나죠? 네, 저항이 일어납니다. 35번에 우리가 이제 내담자가 상담도 잘 안 오고 늦고 하면은 좀 이렇게 내가 상담 잘못하고 있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항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저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각을 해요. 내담자가 안 옵니다. 10분 늦고 15분 늦고 그러다가 노쇼하기도 하고 나중에 연락 와서 오늘 깜빡했어요. 깜빡했어요가 짜증은 나시겠지만 내 시간을 날려버렸으니까. 하지만 정말 반가운 거이기도 해요. 자, 저항으로 지각도 하고
왜 이렇게 삐딱하게 구느냐? 내담자가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상담 때문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이제 발악을 합니다. 자기 내면이, 내담자의 내면이 발악을 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불일치와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통찰이 높고 좀 이렇게 잘 준비된 내담자일수록 저항이 빨리 일고, 그리고 자기도 아닌 거 알아요. 괜히 상담을 탓하고 싶어 하는 거 아는데, 예, 그때 상담사가 이제 야단치거나 강압적으로 굴지 않고 잘 다뤄줘야 되겠죠? 예, 불안하게 됩니다. 불일치와 모순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게 너무 상담이 유순하게 잘 흘러가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상담에 진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36번. 상담에 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즉시성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고요. 상담 과정을 예,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늦고 안 오고 막 삐딱하게 굴고 막 상담사한테 괜히 투정 부리고 하는 걸 좀 잘 받아주셔야 되는 게 상담인 것 같아요. 자, 37번. 비교적 건강하고 경미한 문제를 지니고 있고 조직체의 구성원이거나 예, EAP 상담은 그만큼 제한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EAP 상담은 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자, 상실 이슈를 가진 내담자에게는 예, 단기 상담이 적합할 수 있다인데 이 상실 이슈라고 했을 때 애도 상담이잖아요. 구분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이가 든 성인이 연로하신 부모를 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노멀한 애도 상담입니다. 어쨌거나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린 자녀를 잃었거나 또는 뭐 성인이 된 자녀라 해도 자녀를 잃었거나 배우자를 잃었거나 하는 그런 애도 상담, 그런 상실 이슈는 단기 상담, 근데 단기 상담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언제를 얘기하냐? 24회기까지, 그쵸? 25회 미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상 막 이렇게 어린 자녀를 잃거나 했던 경우에는 뭐 아유 6개월이 뭐겠어요. 6년이 가도 힘들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냥 이론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니까 예, 상실 이슈를 가진 내담자에게는 단기 상담이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실은 현실, 예, 필드는 필드, 이론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담은 내담자에게 맞춤이잖아요.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담은 보통 주 1회, 25회기 미만이기 때문에 6개월까지, 24회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38번. 다음 중 상담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상담에 대한 이야기이고 5번을 보세요. 학생들의 발달상 문제를 돕는 교육적, 사회적, 직업적 영역의 계획적 지도 활동은 뭐였더라요? 네, 생활지도였습니다. 38번에 5번이 답이고요. 얘는 뭘 말하는 거죠? 네, 생활지도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으로 넘어가면요. 다음 중 상담의 유형이 다른 종류는 예,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6번으로 넘어가세요. 저기 앞에 6번 문제 풀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자, 이 상담의 어떤 인원에 따라서, 구성 인원에 따라서는 뭐 개인 상담이냐, 집단 상담이냐, 또 뭐 조력 수단, 조력 욕구, 문제 유형, 뭐 연령 이렇게 나눴던 거 아시죠? 그런 보고 계시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39번에 몇 번이겠어요, 답이? 네, 볼까요? 성장 상담, 청소년 상담, 중독 상담, 가족 상담, 학습 상담, 이런 거는요. 자, 6번 문제를 보시기 전에 답이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2번. 청소년이냐, 뭐 아동이냐, 노인이냐 하는 거는 연령, 나이에 따라서 나눈 거였잖아요. 성장이냐, 중독이냐, 가족이냐 하는 건 뭐였죠? 네,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나눈 거였습니다. 카테고리가 다르죠. 이렇게 하려면 6번 문제에 나와 있는 정의를 다 이해하시고 이거를 푸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상담 심리학의 발전 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상담사 그러니까 상담사래. 그 심리학자들 이름을 좀 유념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서 제가 이제 헷갈리실까봐 첫 번째 영상에 설명에 적어놨는데 그 제가 심리학자라는 과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아,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뭐 프로이트, 로저스, 융, 뭐 에릭 번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분트니 뭐 아이젠크니
이름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사람들은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별로 제가 공부를 좀 한 게 있어서 제가 따로 심리학자라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예. 상담 심리학 시험 과목에는 심리학자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공부해 두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나올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맛배기 하시고 이제 두 번째 과목을 제가 강의할 때 심리학자 과목 강의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40번 보세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2번, 4번, 5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예, 3번이 틀렸어요. 프로이트는 신경증의 원인과 치료에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최초로 강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유명하죠. 로저스는 상담 심리학의 기초를 닦는 데 공헌했다. 아유, 왜 아니겠어요? 그죠? 4번. 로저스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뢰성과 자기 실현적 속성의 발휘를 강조했습니다. 5번. 비네와 시몽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심리학자 할 때 나올 겁니다. 지능 검사를 통해서 학습 지진과 정신 지체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3번이 왜 틀렸냐? 4번하고 대치되는 말이잖아요. 그쵸? 자, 로저스는요, 내담자의 문제 및 증상 치유보다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뢰성과 자기 실현적 속성의 발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 말을 했겠어요. 그쵸? 40번의 답은 3번입니다. 41번을 보세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 3번, 4번, 5번은 다 맞는 말이고요. 1번은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심리학적 이론의 바탕의 출발은 분트가 시작을 했습니다. 분트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워낙에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분트의 실험 심리학에서 출발했고요. 이것이 왓슨의 행동주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번에 아이젠크의 실험주의가 잘못된 말이죠. 나머지는 다 맞고요. 1940년대부터는 정상적인 개인들의 정서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다. 전쟁과 함께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자, 전쟁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마음 내면도 그렇고 외면도 그렇고 물리적인 환경이나 내면적인 환경이 전부 다 굉장히 피폐해지는 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으로 망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라들이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퍼붓습니다. 그때 심리학이 아주 장족의 발전을 이루죠. 그 얘기입니다. 1940년대부터는 정상적인 개인들의 정서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30년이 지난 70년대 와서는 상담의 예방과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었고 결론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담 심리학이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됩니다. 41번은 이제 상담 심리학의 발전 과정을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놓은 거네요. 자, 42번 보겠습니다. 그 41번의 답은 1번이에요. 4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상담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그랬죠. 상담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지금 1번, 2번, 3번, 5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상담자는 개인의 개성과 개인차를 인정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 상담해야 한다. 무슨 원리였죠? 개별화의 원리였죠. 그렇죠?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 표현을 비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비심판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다 원리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4번 보세요. 폭행 자살에 관한 내용은 이런 폭행 자살에 관한 내용일지라도 내담자의 비밀을 반드시 지키면 윤리 규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죠? 폭행과 자살에 관한 내용은 비밀 보장에 해당하지 않고요. 또 뭐가 있죠? 일단 죽음에 관련된 거. 내가 나를 죽이겠다는 자살, 남을 죽이겠다는 타살, 그런 범죄, 그리고 또 학대, 뭐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같은 어떤 그런 정황이 포착됐을 때 비밀 보장을 하면 안 되겠죠.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 코로나 3년 동안 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내담자가 치명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징후와 이렇게 물증을 포착하면 관련 기관, 질병관리청이겠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생긴 비밀 보장의 예외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요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새로 생긴 거니까. 그렇습니다. 참 코로나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내서 세상에 공부할 내용을 늘렸어요. 코로나가 더 싫어지네요. 그죠?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론별 목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B번, C번, D번입니다. 그래서 3번이겠네요. 43번의 답은 3번이고요. 왠지 한번 볼게요.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 중요한 말,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라는 말까지는 맞았어요. A번 보세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여까지 맞았는데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뭐였더라요? 네, 로저스 거였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이 아니었어요. 인간중심 상담 이론 거였어요. 자, 행동 수정, 행동주의. 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감소, 바람직한 행동 증가 맞고, 예, 인간 중심, 자아와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방어기제 내려놓는다 맞고, 인지 상담은요, 인지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사고, 생각한단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동적 사고를 변화시키고 합리적 사고를 돕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B와 C와 D라서 예, 3번입니다. 44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말을 이렇게 꼬웁니다. 이중 부정이 제일 힘든 거 아시죠? 뭐가 아닌 것은, 아닌 게 아닌 것은, 뭐 이런 말 나오면, 일단 머리가 막 헷갈리실 거예요. 적으세요. 네, 저는 적는 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4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중 비밀 보장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슨 말이래요? 예. 자, 비밀 보장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말은 비밀 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쉬운 말로 바꿔서 재빨리 적어보세요. 그럼 머릿속에 정리가 빨리 되거든요. 자, 비밀 보장 권리를 제한한다는 말은 비밀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비밀 보장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말은 비밀 보장을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44번 문제는 비밀 보장을 해야 하는 경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유, 이런 네. 욕 나올 뻔했어요. 자. 자 보세요. 1번. 슈퍼바이저에게 사례를 보고하는 경우. 그렇죠? 예. 자, 교육적 목적으로 사례를 발표하는 경우. 다른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과 함께 내담자를 돕는 경우, 예, 3번 보세요. 이런 거는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서비스 제공 시 거치는 단계상 사람들이 내담자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경우, 나 혼자만 빈보장하면 뭐 하겠어요? 자, 5번에 미성년자가 겪는 갈등을 부모에게 보고하는 경우. 자, 다른 경우들하고 다르게 5번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이라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보호자, 양육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비밀 보장에 어긋납니다. 아이라고 해도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겪는 갈등이나 어떤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양육자, 부모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입니다.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달을 해주고 나머지는 알리지 말아야 돼요.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4번에 미성년자가 겪는 갈등은 모두 보고하지 않으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이거는 보기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를 꼬아놔서 골치가 아픈 문제였습니다. 그쵸? 자, 45번 볼까요? 자, 45번도 끝내주는 말장난이 나옵니다. 상담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은 틀린 얘기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1번, 상담 관계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갖는 게 맞습니다. 2번, 상담 관계는 상담 이론이나 전략을 막론하고 일단 내담자의 변화의 장을 마련한다. 내담자가 반드시 심리적인 변화를 겪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 3번, 늘 내담자 곁에 있어주는 친구와 같은 관계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중 관계를 지향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여러분, 지향과 지양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안 하는 거, 이건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3번. 늘 내담자 곁에 있어주는 친구와 같은 이중 관계를 지양한다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45번에는 3번이 답입니다. 이딴 식으로 말장난을 치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 4번, 내담자에 대한 진실한 관심과 표현에 민감하게 알아차려 반응해줘야 되고요. 5번, 내담자와 상담자의 신뢰 관계가 형성될수록, 많이 형성될수록 상담이 원활해진다. 라포 형성에 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45번까지 했습니다. 지금 46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